chaos네요. 혼돈의 좋은 예는 바로 여기 단어들 좋은 단어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사무용 장난감으로서 판매되는 자기 진자이다. 가끔 영화 보면 나오죠.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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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진자가 한 너댓 개 이렇게 실에 묶여 있고 양끝에 애들만. 근데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장난감은 그것은 4개의 사각형 속에 arrange 배열하다. 배열된 4개의 자석들을 가진다. 바닥에 있다. 그리고 pendulum 진자 추가 있다. 어떤 것이냐면 앞뒤로 흔들리는 것들 사이에서 release 추를 놔라. 그리고 note 주목해라. 그것이 빛의 방문 촌스럽게 향하는 가는 자석을 주목해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별거 아니죠. 구조는 자석 붙어있고 이제 진자를 놓으면 진자가 하나인 것 같아요. 진자 하나 놓으면은 사각판에 자석이 붙어있고 어느 쪽 자석으로 붙을지 봐야죠. And what order 그리고 무슨 순서대로 되는지를 봐라. 만약에 그 진자가 놓아진다면 똑같은 포지션 second time 두 번째 어가 붙었네요? 못 세는데 왜 셌어? 두 번째에 번이라는 뜻이구나. 이때 타임은 시간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제 관사가 어떻게 쓰는지 이제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아마. 그러면 the pattern of movement 움직임의 양상이 may at first be may be may 아마 be 될지도 모른다. maybe 붙어있는 건 부사예요. 그거랑 다른 거죠. 아마 at first 처음에는 be the same 같을지도 모르겠지만 곧 그것은 become completely different 완전 달라질 것이다. In fact 실제로 그것의 움직임의 양상은 chaotic 무질서하죠. No matter how 아무리 뭐해도 관계없이 기억나죠? No matter how much care 아무리 많은 care 신경이 is taken 써지더라도 관계없이 to start the pendulum을 움직이기 위해서 똑같은 위치로 하려고 신경 쓰는 관계없이 it will visit an entirely different set of네요. 이건 100% 수거죠. 세트를 어떻게 세냐? A set of 1년의 기억나시나요? 1년의 연속됨. 1년 번호 그러잖아요. 지폐 1년. 지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 범죄 영화 보면은 왜 지폐 다발을 현금으로 뭐 가방에 넣고 안 그러면 인지를 안 풀어줄 거야 뭐 이런 말 협박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1년 번호가 연속적이지 않은 지폐를 놔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지폐 1년 번호 가지고 추적이 되거든요. 은행에 못 넣어요. 넣는 순간 바로 울리죠. 그 얘기입니다. 1년 번호가 연속. 1년 번호 그때가 1년의가 a set of 1년의 연속되기로 1년의 1단의 지점 1, 2, 두 번의 경우 1년의 연속된 완전히 다른 지점 location 경우 포인트를 보다라. 그러니까 쉽잖아요. 그럼 뭐 별 얘기 아니죠. 이 내용을 얘기하죠. 서명 장난감 추 자기 진자의 움직임은 무질서적이다. 뭐 이 얘기잖아요. 두 번째 문단이겠죠. chaotic system 여기서부터 본론적으로 무질서한 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앞에 장난감 얘기했잖아. 이 무질서 체계라는 건 만들어집니다. iteration 반복이요. 비록 not all iteration leads to chaos. 모든 반복이 혼돈으로 이끄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reduce chaos, 혼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the iteration, 반복은 has to be 있어야 됩니다. 뭐 속에 what's called non-linear. linear는 많이 봤잖아요. 선형의 라인. 그 그래프 그릴 때 일자로 쭉 이어진 거 그게 선형적인 비선형적이란 곡선 갑자기 취소 비선형적 체계라고 불리는 것 내부에 있어요. 반복 not all nor all 이게 부분부정인 거 알겠죠? 그러니까 all이라는 단어와 부정어는 같이 쓰면 안 돼. 썼네? 모두 그런 건 아니다. 모든 비선형적 체계가 chaotic한 건 아니다. chaotic이 보어죠 지금. All non-linear systems are nor chaotic. 원래 이거였는데 도치된 거죠. 부정어 도치. 도치될 때 비동사 대입고 나가죠. 조동사나 비동사가 있으면 대입고 나간다. 부정어가 도치될 그 원리인데 R을 대입고 나가. 이 형식입니다. 이거. 모든 비선형적 체계가 chaotic, 무질서한 상태인 것도 아니다. 노아는 뭐뭐도 아니다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것들은 pushed, 밀어질 필요가 있다. bifurcation, 분기라고 불려지는 특정 지점을 넘어서까지 밀려날 필요가 있다. 분기를 넘어가야 갑자기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죠. 그걸 분기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쓰잖아요.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것들은
행동할지도 모른다. In a fashion. 이것도 수거죠. 방식으로. In a fashion. 어가 있잖아. 방식으로. orderly 질서정연하는 낀 거고. 매우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분기가 되기 전까지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그래서 분기에 이르려면 그때부터 무질서가 시작이 된다고. 됐냐? 이게 물리학에서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요. 엔트로피 값이라고 있어요. 도저히 인간이 다시 쓸 수 없는 거. 이를테면 뭐 열차가 달리고 난 다음에 나온 매연. 인간이 다시 에너지로 환원시킬 수가 없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뭘 만들어도 마찬가지죠. 전기차를 쓰던 뭘 쓰건 이제 환원시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모든 에너지가 완전히 보존되는 건 아니라고. 그런 엔트로피 값에 의거하여 뭔가 도저히 쓸 수 없는 게 배출이 되고 방출이 되다 보니 아니면 정 안 되면은 모든 뭐 매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치면은 아니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했다 치자. 그 이동한 덕분에 무슨 일을 얻어냈죠. 그죠? 근데 이동하면서 타이어가 살짝 마모돼서 사라졌다. 뭔가 이동하면서 차에서 내리는 동안에 신발 밑창이 0.001 나노밀리미터만큼 이게 감소했다든가 변수는 일어나잖아요. 마찰이라는 건 존재해요. 어떻게 해도 뭐 아니면 뭔가 일을 해. 추상적인 개념. 전화 통화를 막 해. 엄청난 에너지를 써가면서 그래서 일이 실제로 진행됐어. 그럼 내가 쓴 에너지에 비례하여 그대로 보존돼서 그 에너지가 일의 결과로 바뀌었다 치더라도 전화하면서 침이 튀었잖아. 그때 써졌던 에너지는 어떻게 할 거냐. 엔트로피는 어떻게 해도 계속해서 누적될 수밖에 없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다. 그리고 그 엔트로피가 궁극적으로 인류의 멸망으로 이끈다라는 게 아주 예전에 제레미 럽킨이 썼던 이제 엔트로피라는 책인데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엔트로피 개념을 이제 그렇게 재해석한 거예요. 이 사람 문화인류학자이자 뭐 기자이자 뭐 이런 사람이고 물리학자는 아닙니다. 엔트로피 값,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요. 엔트로피 값이 어느 정도 이상 쌓이고 나서 더 이상 일정한 수준의 힘에 의거해요. 그러니까 힘을 딱 이렇게 줘서 진자를 냈으면 이렇게 이 직선으로 가서 A라는 자석이 붙게 돼 있다 치자. 그럼 계속 A에 붙어야 되잖아. 근데 어느 순간 되면 A에 안 붙고 C에 붙거나 D에 붙는다고. 왜? 뭐 실이 마모됐다든가 실이 변했다든가 내 손가락 끝이 지문에 닿았다든가 내가 에너지를 썼다든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이건 엔트로피 이거예요. 처음과 똑같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시점 이상 똑같은 자극을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 지점이 엔트로피 값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거고 그걸 분기라고 합니다. 됐나요? 됐죠? 그래서 그 분기점을 넘어가고 나면 더 이상 예상한 대로 일이 벌어지죠. 그게 케이오스 이론의 기본적 원리, 혼돈 이론이라고 해요. 이거 수학 법칙입니다. 그러고 이걸 또 다르게 설명한 게 너 내신 때 나왔던 거. 다르게 설명한 게 어느 정도 이상 똑같은 일이 진행되다가 티핑 포인트, 임계점을 딱 넘기는 순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기하급수적으로 그 일이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거. 그걸 티핑 포인트에서는 말콤 블래도는 그 사람은 진짜 기죠. 뉴욕 있었을 거예요. 뉴욕 타임즈에 있었던 기자였나 그랬는데 아마 그 동전이 이렇게 굴러가다가 또또또또 굴러가 책상 끝에 반쯤 걸쳐져 있고 이게 티핑 포인트 순간 딱 넘기고 나면 떨어지죠. 조금씩 한 칸 한 칸씩 훅훅 굴러가고 이동시켰던 게 책상 걸터 있는 상태에서 그 기점을 넘기고 그다음에 갑자기 훅 하고 위치가 극단적으로 바뀌죠. 떨어지고 엄청난 속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티핑 포인트 혼돈 이론, 케어스 이론의 또 다른 게 분기점을 넘기고 나면 상상도 못할 속으로 변해. 이걸 요새 들어서 자꾸 모든 석학들이 이야기한 각 영역은 다르지만 하는 이유는 못난 이게 분기점을 넘기고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 막을 수 점점 그렇게 되고 그 사건 사고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그런 생각 못해봐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본능적으로 집중호우 비가 졸라 많이 저지되어 있는 가옥들이 다 침수돼 있어. 물을 퍼내고 그 장면을 무슨 생각해요? 나는 고층 아파트에 있어.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아파트가 침수된다 할지라도 양변기도 안 전기도 못 들어가도 당장 물에 빠져 죽진 않겠고 이런 생각 안 해요? 미래 영화를 보면 그래서 하이엔드라고 하이엔드 우리 언어에 다 녹아 있어요. 잘 살고 잘 되고 부유하고 이러면 다 하이자가 붙습니다. 미래 영화 보면 막 초고층 건물도 있죠. 6,000층 막 이렇게 해서 암울한 미래를 그리는 영화. 그 밑에 층은 아예 내려가 보지도 않고 고층 아파트끼리 이어서 지들끼리만 살고 중간층은 중간층 가장 하류 계층은 땅바닥에서 더러운 이렇게 그리는 미래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본능적으로 인간들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이러한 분기점 티핑 포인트 이걸 넘기고 나면 빙하가 일단 오고 저지대 국가는 없어져 뭐 이런 거. 그걸 오히려 자극해야 엔터적으로 성공하니까 그걸 자극하는 극단적인 장면들이 영화 미래 영화들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부자들은 하늘에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항상 이런 비선형 체계에 대한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죠. 비선형 선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진짜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게 선형이에요.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쭉 옮기는 거 분기점을 넘기는 순간 이렇게 이게 비선형적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치솟는 거예요. 이런 단순히 그거예요. 이거 여러분
여러분 이 비선형 체계를 제일 먼저 보는 게 아마 중3에도 보일 때 이게 물리법칙 할 때 가속도 배울 때 순간 딱 이 지점을 지나고 이거는 거의 이거랑 비슷한데 순간 이게 이거 뭐야? 여기서 뭔 일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 되게 가속도 할 때 맨 먼저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요 공급 곡선을 배우고 처음에 이렇게 배우지 이런 이걸 저항할 때는 그리고 또 요렇게 2차 방향 나중에 이런 가속도의 수학 대학 가기 전까지 가르치고자 하는 물화생지 모든 이과에서 또는 경제학 이런 일본 문과에서 가르치는 건요. 약간 고등학문으로 가면 비선형적 상황을 자꾸 강조하는 비선형이라는 건 혼돈이에요. 혼돈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야 인류가 공부하는 거. 왜 혼돈 상황을 예측하는 게 바로 미래에 대한 이게 바로 인간이 공부하는 궁극적 목적인 거죠. 철학에서 접근하는 것도 근본적인 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미래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뭐 이런 거. 하면 된다고 그랬죠. 다 하고 대학에 가게 되면 뭐 순수학문 하는 애들 뭐 다 아예 대놓고 혼돈이론을 수학은요, 수학 같은 경우 가르치고요. 또 가장 돈이 많이 되는 주식이죠. 혼돈이론 전공하고 이런 수학적으로 이런 비사형 체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통상 수학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식 쪽에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죠. 아직 인류가 그걸 했다면 미래를 완벽하게 예상할 수 있다는 건데 좀 심해요. 비사형 체계 이게 현재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 단순한 원리는 그거예요. 미적분을 활용합니다. 이렇게 쌓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쌓일 거냐? 앞으로 이렇게 쌓이겠네. 원래 미분 방정식으로 해서 무수히 많은 쪼가리를 이거 잘라놔야 분해가 돼요. 적분 방정식을 통해서 향후의 미래를 예상할 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미적분이 파도 모양 같은 거 있죠? 특히 그 파도 이론에 많이 접목시키는데 그래픽 디자인할 때 파도 이렇게 오면서 점점 쌓여서 점점 커지다가 어느 정도 되면 커지고 나서 이게 팡 하고 불붙은 다음에 다시 단물결 요거 그 그래픽 만들 때 그거 다 미적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과 대학생들 입장에 미적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씁니다. 예상이니까 예측이고 예상이니까. 그래서 미적을 못하면 야 얘는 이과생이 될 수가 없다. 아예 수업을 아예 처음부터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 있는 거 그거는 사람이면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정도는 해야 미래를 예상할 수 있고 이거를 공간적으로 활용해서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걸 공간 벡터라고 하는데 여러분 공간 벡터가 빠졌어요. 벡터를 하긴 하는데 그게 평면 벡터는 사실 벡터라고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벡터 값도 그렇잖아요. 힘의 색깔과 내용에 대해서 그 숫자인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벡터 값 방향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표시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표시하는 방법과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한 학문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대학교의 학문. 근데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고 대학원에서 실질적으로 그걸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과 쪽 대학원생들이 미래에 대한 예상에 능숙하고 그 집밖에 안 해. 그런 애들이 그 예상했던 머리를 통해서 코인을 만들면 돈을 벌. 지금 이 시고 그걸 가지고 주식을 예상했으면 돈을 지금 이 순간 걔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내가 그쪽으로 학문이 이렇게 흘러가게 돼. 인류가 근본적으로 학문을 이렇게 깊이 체계화시키거든요. 미래에 대한 예상.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다 그 공부밖에 안 해요. 근본. 미래가 두려운 이유는 비선형적으로 미래는 나아가시니. 아까 서두에 내신과 관련된 얘기를 했던 것도 그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형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성적이 이만큼 올라가고 내신학 보기 전에 스스로 계산해봤던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에서 얼굴까지 떠올려서 얘는 이길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길 수 있고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텐데 절대 그런 식으로 안 결과가 나온 이유는 비선형적이에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내 공부 자세만 변수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시험 출제자의 의도가 바뀔 수 있고 시험 출제자의 그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다른 애가 어떻게 보느냐도 달라질 수 있고 이건 단순 선형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걸 아주 쉽게 그냥 뭐 겉도는 수준으로 설명한 게 37번입니다.